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개년 30회차 전기산업기사 600문제, 전기기사 600문제 총 1200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통계하여 최적의 치트키 공식 30개를 추렸습니다. 뇌피셜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를 근거로 강의하겠습니다. 10년의 데이터와 통계로 만들어진 치트키를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치트키 30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40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자기학 치트키 시작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그리고 내일 뛰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아가 볼게요. 13번째 치트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에 대한 것인데요. 저항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회로에서의 저항인데요. 우리가 전선의 저항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도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체의 단면적을 A, 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도체의 고유 저항을 Rho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때 도체의 저항 R은 Rho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가 고유 저항 Rho를 역수 취하면은 시그마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용어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 시그마를 우리가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Rho는 뭐예요? 고유 저항이 되고요. 두 개는 역수 관계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를 다르게는 K라고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도전율, 전도율 모두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회로에서의 저항인데요. 보통 우리가 RM이라고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회로를 그려보면은 이런 철심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철심의 단면적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S라고 해볼 거고요. 철심의 투자율을 μ, 철심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철심의 자기저항 RM은 μ S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저항 정리해봤습니다. 전기회로의 전기저항 R은 Rho A분의 L이다. 자기회로에서의 자기저항 RM은 μ S분의 L이다. 두 가지 구분지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치트키는 저항 그리고 정전 용량의 관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항 R 곱하기 정전 용량 C는 우리가 고유 저항 곱하기 유전율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C분의 Rho 엡실론 또는 우리가 Rho 고유 저항을 역수치하면은 K 도전율이죠. C분의 엡실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치트키 7번, 8번, 9번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정전 용량 C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서 복습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 C를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볼 텐데 한 가지만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도체의 정전 용량으로 저항을 구하고 싶다. 저항 R은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4파이 엡실론 A 분의 Rho 엡실론 써주면 되겠죠. 자, 엡실론 약분하니까 4파이 A분의 Rho가 되고요. Rho는 역수취하면은 우리가 도전율 K라고 쓸 수 있으니까 4파이 K A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정전 용량 C만 알고 있으면은 이 14번째 치트키를 통해서 그 저항값을 모두 유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14번째 치트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치트키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전류 밀도가 있고요. 기호로는 IC라고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변이 전류 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호는 ID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 전류 밀도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고요. 변이 전류 밀도라고 한다면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식을 써보면은 전도 전류 밀도 IC는 우리가 K 곱하기 전개 2라고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변이 전류 밀도 ID는 우리가 라운드 D, 라운드 T라고 쓰거나 T는 우리가 엡실론 2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라운드 T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전류 밀도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도체에 흐르는 전도 전류 밀도, 두 번째는 유전체에 흐르는 변이 전류 밀도였습니다. 전도 전류 밀도 IC는 K2라고 쓸 수 있고 변이 전류 밀도는 우리가 라운드 D, 라운드 T라고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16번째 치트키 보겠습니다.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입니다. 이렇게 무한장 직선 전류가 있다라고 할 때 흐르는 전류를 I아라고 할게요. 그리고 무한장 직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개의 색이 H는 2파이 R분의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이 아주 간단한 공식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말 흔히 말해서 거저주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공식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치트키, 정N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인데요. 우리가 정N각형에서는 총 3가지 도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이고요. 두 번째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값을 먼저 써볼 텐데요. 정삼각형도 파이 L분의 I, 정사각형도 파이 L분의 I, 정육각형도 예외 없이 모두 파이 L분의 I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정삼각형의 앞에는 2분의 9를 곱해주고요. 정사각형의 앞에는 2루트 2를 곱해줍니다. 정육각형의 앞에는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9, 2루트 2, 루트 3, 이 세 개를 외워서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마다 다른 공식으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2분의 9, 2루트 2, 루트 3 이 세 가지는 잘 외우는데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육각형인지 대해서는 자주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까? 써볼게요. 2분의 9, 2루트 2, 루트 3이죠. 누가 제일 큰가요? 2분의 9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요 2루트 2, 루트 3이 제일 작습니다. 즉 어떤 순서로? 이 순서대로 삼각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정사각형, 그 다음은 육각형 차례로 그 크기가 대소관계가 순서가 된다라고 기억하면은 조금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18번째 치트키, 평행도체 사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도선이 평행하게 마주보고 있다라고 할게요. 첫 번째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IA, 두 번째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IB 라고 하고 두 도선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간격 R분의 2 곱하기 IA 곱하기 I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이 뉴턴 퍼 미터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단위 길이, 즉 1미터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도체 사이 작용 힘은 얼마다? 이 공식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째 치트키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의 내부, 철심 내부에서의 자개를 의미하는데요. 전류를 I암페어 흘려주고 여기 코일의 권선수가 N회라고 할게요. 그리고 솔레노이드의 평균 반지름이 R이다라고 했을 때 솔레노이드 철심 내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여기 부분에 이제 자개가 발생을 하고요. 이 자개의 색이 H는 L분의 NI라고 씁니다. 여기서 L이 의미하는 것은 이 솔레노이드 철심의 둘레가 되겠죠. 자, 우리가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둘레 L은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NI가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솔레노이드의 이 중심과 외부에서의 자개는 어떻게 되죠? 모두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레노이드에서는 항상 이 철심 내부에서만 자개가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내부는 2파이 R분의 NI, 외부와 중심은 자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번째 치트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치트키는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원형 코일이 있다라고 볼게요. 코일에 전류 I암페어가 흐른다고 한다면 반지름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우리가 2A분의 I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식인 만큼 우리가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단순히 공식만을 묻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쉽게도 벌써 오늘 마지막 치트키인데요. 21번째 치트키는 자기회로의 기본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1시간 1분 1초가 너무 소중한데 여러분들은 사실 빨리 끝내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 위해서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회로의 기본 공식은 첫 번째 기자력 F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F는 NI라고 쓰고요. RM 파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힘의 단위는 아니고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뜻을 가진 기자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저항 RM은 우리가 μS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력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속의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속 파이는 여기 공식에서부터 파이에 대해 쳐서 정리하면은 Rm분의 ni가 되겠죠. Rm에다가 우리 µs분의 L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µs분의 L분의 ni가 되고,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L분의 µsni가 된다. 이렇게까지 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력에 대한 식도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속에 대한 식은 여기 마지막 이거 한 개만 기억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21번째 채특기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10분가량 수업을 듣는 시간을 낭비한 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마지막 전기자기학 치트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치트키였습니다.